그렇지만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도 뭐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잘 되지 않았지만 또 그 저희가 사진 보내주면 교수님 주시는 그 용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로 나눠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려고 했었고, 그중에 특히 뭐 굉장히 많다고 다는 것 같지만 철강 콘크리트, 도움사 또 중요한 부분을 계속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브노트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는 용어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거기나 김현철 교사는 연습 위주로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용어 11회 볼 때는 한 150개 정도, 물론 기존 학자들 자료를 보고 했던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학교 기간에 서브노트를 갖고 있었다는 생각은 이걸로 합격을 할 수가 있나?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특화도 안 되어 있고 뭐 내용도 별거 없고, 그래서 제가 욕심 부렸던 건 모든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서 특화 실력을 했죠. 외울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시험 한 달 전에 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 이름 중에서 말씀드렸던 게 공통의 알림을 가져가야 된다. 처음 만드실 때는 욕심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답안지의 구성, 그리고 답안지의 흐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용어, 저는 이번에 용어에서 좀 나름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했는데요. 용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 이제 학자를, 특히 용어 점수 높으신 분들 합격을 비교해보니까 마지막에 비교표. 박강훈 교수님의 답안지 예전에 작성하신 분으로 답안지 봤을 때도 저발열 시멘트에 대해서 물었는데 마지막 4번 대제목이 초절란 단어를 적용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 공종에 나와 있는 비슷한 연계되는 그런 단어들, 이걸 언급했을 때 자기의 공부량도 확대할 수 있고, 또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런 어필을 통해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식은 용어에서 제가 서브노트 만든 건 3개밖에 없었어요.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번 들어봤던 내용들, 나머지는 대충 같은 내용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대제목에 대한 흐름을 잡고 또 어떤 유형별 대제목에 따라 구성하다 보니 191점을 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합격하게 됐고, 문술은 저는 그냥 쉽게 나오는 주배열이 한 3-4개 정도 나오는 숙제에 대해서 조금 작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조인들의 첨삭을 받았습니다. 첨삭을 받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첨삭 받고 난 부분을 집에 가서 다시 작성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전 1번, 2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게 흐름으로 검증이 된 답안이죠. 그걸 바탕으로 역시 답안 구성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했던 거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서브노트 만드실 때 욕심부린 부분이 바로 그 서브 대제목이에요. 박정 교수님이나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서브 대제목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욕심에 이제 서브 대제목을 어떻게 하든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건 유형이 2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강한 실력자. 두 번째, 습관적으로 한다. 전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죠.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되고 논문서 다 풀고 실력이 될 때 마지막 서브 대제목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군사 근무를 하다 보니 다른 현장에 계신 분보다 체력적으로나 시간 기간에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일단 먼저 낮잠에 저녁잠이죠. 8시부터 잠을 좀 잤습니다. 9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10시부터 도서관을 가서 한 2시까지 밤에 4시간 정도 활동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일단 자고 일어났으니까 집중력이 좋았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좀 늦어지고, 좀 6시 반에 일어나다가 7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본사에 계신 분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력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드는 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서브노트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 시간에도 제가 봤던 부분이 건축공사 표준 시강서, 콘크리트 표준 시강서를 봤습니다. 물론 다 보지 못했고요. 이제 공사 표준 시강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공정들, 나가는 당의 부분, 결국 콘크리트, 철골까지 보면서 아이템을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한 수치들을 정리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묻는 말에 답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다 보니 시험장에서 나올 때는 정말 시험 잘 봤어, 이번에 완벽해 라고 하지만 막상 답을 받아보면 그와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저는 묻는 말이 아니면 다른 걸 답하고 왔구나 라고 판단했고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보면 가장 단순한 질문이죠. 원인
온갖 대책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제 답안지를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치고 첨삭할 때 보면 원인이 아닌 유형 그리고 반대책이 아니에요. 그냥 시공식 유의사 이런 대책으로 가다 보니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으로 문제 풀 걸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핵심을 이제 마킹을 했거든요. 원인 대책, 시공식 유의사, 시공식 설계시 유의사 그런 부분을 마킹해서 답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폭탄을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없는 말에 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시계를 준비하시잖아요. 타임시계. 저는 2개를 준비했어요. 제가 처음에 모의고사 보고 1회 시험을 볼 때 보니까 처음에는 몇 분 남은지가 중요하잖아요. 몇 분이 갔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절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1시간 40분, 100분 내에 그 시간을 계산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해도 시간이 많나? 아닌데 두 문제 풀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적게 남지? 그런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타이머를 2개를 준비해서 한 개는 카운트다운, 한 개는 이제 뭐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알겠다고 주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50여 명 응시했었는데 최종 1위에서 4교시까지 모두 보신 분 한 35명 계신 것 같아요. 30명 계시는데 제가 그중에 거의 바닥이었어요. 뭐 뒤에서 한 4-5번 정도 54.8점을 받았거든요. 3점, 그러니까 이제 3주 전에 시작했던 부분 최종 모의고사인데 지금 남은 3주간 이렇게 점수를 높이고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올패스 가서 제가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점에 대한 걸 보완하려고 있었고 맨날 했던 걸 과감히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버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시험장 가서 답안지 쓸 때는 어느 순간 저의 그런 습관이 나오고 단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사 받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장이 많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수님 찾아와서 이런저런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 말씀을 했으니 한번 포기하는 사람은 다음에 할 때도 또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학원에 있는 어떤 분의 예를 들면서 실명이 안 됐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미 3년 전에 시작하셨다 포기하시고 다시 왔는데 제가 볼 때 2달 내에 포기합니다. 몸이 그걸 편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 없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늘 항상 그 시험에 대한 긴장을 놓지 말고 접하세요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포기하고 왔을 때 가장 큰 운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그 첨삭에 오실 때 귀찮게 좀 박조교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5월 5일날 제가 올패스 다녀와서 5월 5일날 파워크레인에 대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카톡 보내고 전화 30분간 첨삭받고 귀찮겠는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성실성의껏 답해주신 박조교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패스 가서 이제 모의고사 본 54.8점짜리 그 말도 안 되는 답안을 갖고 신랄하게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성해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나이 먹고 고생이 많겠다라면서 1년간 뭐 1년간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본인 혼자 독방 가죠. 혼자서 이제 애를 4살짜리 동생인데 보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것보다도 제 체력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아까 제가 중간에 낮잠을 잤다고 했는데 제 꼬맹이가 깨웠어요. 10시 정도 되면 꼬맹이가 아빠 일어나 도서관을 가면 아빠 어디가 공부를 왜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시험 1차 합격하고 와이프한테 고생해서 하니까 와이프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당장 공부한다는 핑계로 여성분이 계시지만 가장 해방되는 10월들 모든 행사에 가져야 됐던 시댁 행사에 가야 되는 부담감 조금 농담으로 공부 좀 더 해라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 감사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 모두 포기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가 60점이 합격점이지만 절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보다 실력자가 나가고 또 나보다 실력자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그 말이 제일 어렵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시험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포기하시고 제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